여러분, 최근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흰머리를 만드는 세포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흰머리와 두피 노화를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흰머리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세포를 깨우는 진짜 방법은 모르고 생강이나 검은깨 같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부터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 TV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 지인의 경험담을 믿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데 정작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못된 방법은 오히려 세포를 더 깊게 잠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피에 자극을 주면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염증을 일으키고 멜라닌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한번 손상된 세포는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흰머리 급증 사례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무조건 뽑거나 염색으로 덮으려고만 하세요.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흰머리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영양 부족, 스트레스, 혈액순환 저하, 잘못된 두피 관리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요인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흰머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그 잠든 세포를 깨우는 과학적 방법과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위험한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상식 중 상당수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흰머리가 늘어나는 속도는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흰머리가 거의 없고 어떤 분은 머리 전체가 하얗게 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전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흰머리를 늦추는 올바른 방법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위험한 습관도 확실하게 파악하실 거예요. 공감되셨다면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상담해온 분들 중에 72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는 최근 몇 달 사이에 흰머리가 급격하게 늘었다며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흰머리가 조금씩 있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머리 전체가 하얗게 새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강팩, 검은깨팩, 인터넷에서 좋다는 건 다 해보셨는데 오히려 두피만 따갑고 염증이 올라왔다고 하시더군요. 생강을 갈아서 두피에 바르고 30분씩 두셨는데 처음엔 화끈거리는 게 혈액순환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두피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움증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좋아지려고 열심히 하신 건데 오히려 두피만 상하신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흰머리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영양 부족과 혈액순환 저하 때문에 흰머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자세히 여쭤보니 최근 식욕이 떨어지셔서 제대로 못 드시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단백질이나 비타민 섭취가 많이 부족하셨던 거죠. 흰머리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 외출을 꺼리시는 분들도 자주 뵙습니다. 며칠 전에 염색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새로 난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2주마다 염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또 두피를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두피가 다시 건강해지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만 모았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하셨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영양보충법이 흰머리 진행을 막는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두피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작은 깨달음만으로도 변화는 분명히 시작됩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영양 보충을 시작하시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셨는데 3개월 만에 새로 나는 머리카락 색이 조금씩 진해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검게 돌아오진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흰머리와 직접 연결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생강팩 사용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두피에 닿으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흰머리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을 듣고 두피에 직접 바르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생강은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두피에 바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국내 연구기관 분석에서 진저롤이 멜라닌 생성 효소를 낮춘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멜라닌은 머리카락에 검은색을 주는 색소인데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흰머리가 늘어나는 거죠. 박영수 68세님은 생강팩을 한 달 사용한 뒤 두피 가려움과 흰머리 증가를 겪었습니다. 생강의 자극 성분이 두피를 손상시킨 거예요. 생강은 바르지 말고 따뜻한 생강차로 혈류 개선용으로만 섭취하면 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에 우려 마시면 몸속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두피까지 혈액이 잘 가서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는 거죠. 두피에 생강 바르면 화끈거림과 염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 생강팩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두피가 따갑거나 가려웠던 경험 있으시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검은색 음식만 집중 섭취하는 겁니다. 색깔이 검다고 멜라닌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말 큰 오해인데요. 검은 깨, 검은 콩이 몸에 좋은 건 맞지만 머리카락을 검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검은 깨와 검은 콩의 색소는 모발색과 무관합니다. 이정호 70세님은 검은 깨죽만 매일 드셨는데 흰머리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검은 깨만 먹으면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지거든요. 색깔이 아니라 구리, 비타민, B12 같은 핵심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구리는 멜라닌 생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 비타민, B12는 모발 세포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수입니다. 단일 식품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은 음식 드시고 효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색깔보다는 영양 성분을 보셔야 해요. 세 번째는 과도한 염색입니다. 잦은 염색은 멜라닌 세포를 파괴해 흰머리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염색약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들이 두피 깊숙이 침투해서 멜라닌 세포를 손상시키거든요. 해외 피부생물학 연구에서 과산화수소가 모낭 내 멜라닌 감소를 일으킨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최명자 66세님은 2주마다 염색하다 두피가 약해지고 흰머리가 더 늘었습니다. 염색하면 일시적으로 검게 보이지만 두피는 계속 손상되는 거예요. 염색 주기는 최소 6주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가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해요. 자극이 심한 염색약은 두피염을 악화시킵니다. 염색 주기 얼마나 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신다면 너무 자주 하시는 겁니다. 염색 후 두피가 가렵거나 따갑다면 염색약이 안 맞는 거니까 제품을 바꾸시거나 천연 염색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흰머리 뽑기입니다. 머리카락을 뽑으면 모낭이 손상돼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 보이면 바로 뽑으시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국내 두피연구센터 분석에서 반복적인 모발 뽑기가 모낭 조직 약화를 유발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정미라 69세님은 흰머리 뽑는 습관 때문에 특정 부위가 점점 비어갔습니다. 같은 자리를 계속 뽑으면 모낭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예 머리카락이 안 나오게 됩니다. 뽑지 말고 자르는 방식으로 관리하세요. 가위로 뿌리 가까이 잘라내면 됩니다. 한번 손상된 모낭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흰머리 뽑는 습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뽑으면 또 나온다는 속설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뽑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흰머리가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결핍을 무시하는 겁니다. 비타민 B12와 구리 부족은 멜라닌 생성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영양소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한국노화학회에 따르면 B12 결핍자는 흰머리 발생률이 높습니다. 윤진수 65세님은 피로와 함께 흰머리가 급증해 검사 후 B12 부족을 확인했습니다. B12가 부족하면 빈혈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고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집니다. 계란, 생선, 소고기, 아몬드, 조개류 등을 골고루 드세요. 특히 조개류에 구리가 많이 들어 있어요. 편식은 흰머리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피곤함과 흰머리가 같이 오고 있나요? 그렇다면 영양 결핍일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섯 번째는 두피 혈류 부족입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영양이 모낭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두피까지 혈액이 안 가면 소용없어요. 국내 순환기 연구에서 혈류 감소가 모발 성장 속도 저하와 관련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정수 72세님은 두피 마사지 후 흰머리 증가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매일 자기 전 5분간 손끝으로 두피를 눌렀다 떼는 방식으로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적당한 압력으로 두피 전체를 골고루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톱 사용은 두피 자극을 일으킵니다. 두피 마사지 해보신 분 계신가요? 손가락 끝에 지문 부분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앞에서 뒤로, 옆에서 위로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마사지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흰머리를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살펴봤으니 다음 장에서는 다시 검게 자라게 만드는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양 균형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 구리, 단백질은 멜라닌의 기본 재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걸 해도 소용이 없어요. 멜라닌 세포가 일을 하려면 이 재료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계란과 고기만 집중 섭취하면 다른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아침 계란 2개, 점심 생선, 저녁 소고기 소량의 기본 패턴을 유지하세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른자에 비타민 B12가 풍부해요. 생선은 오메가3도 있고 단백질도 좋고 두피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소고기는 구리와 철분이 많아서 일주일에 23회 정도 드시면 좋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 얼마나 드시나요? 체중 1kg당 1g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60kg이시면 하루 60g 정도요. 계란 하나에 6g, 생선 한 토막에 20g 정도니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따뜻한 생강차 활용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섭취 시 혈액순환을 도와 모낭까지 영양 전달을 돕습니다. 두피에 바르면 안 되지만 마시면 정말 좋아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두피에 직접 바르면 염증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강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우려 하루 한 잔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합니다. 생강차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목에도 좋습니다. 두피 보호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멜라닌을 파괴해 흰머리를 빠르게 늘립니다. 피부가 자외선에 타듯이 두피도 자외선의 손상을 받아요. 특히 머리카락이 적거나 짧으신 분들은 두피가 직접 노출되니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자 없이 장시간 햇빛 노출은 피해야 합니다. 외출 시 책 넓은 모자로 두피를 보호하세요.
야구 모자보다는 챙이 넓은 모자가 좋습니다. 앞뒤 옆 다 가려지는 게 제일 좋아요. 평소 외출할 때 모자 쓰시나요? 안 쓰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꼭 쓰세요. 특히 여름철 강한 햇빛에는 필수입니다. 일상 혈류 개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화로 두피 혈류가 줄어 모발 성장 속도가 떨어집니다. 나이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거든요. 두피는 몸의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혈액이 가장 나중에 도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순환이 더 중요합니다. 지나친 자극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너무 세게 마사지하면 두피가 손상될 수 있어요. 매일 자기 전에 5분간 두피 전체를 가볍게 눌러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지그시 눌렀다가 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옆머리, 뒷머리까지 골고루 눌러주세요. 두피 마사지 중 어떤 방식이 가장 편안하셨나요? 사람마다 편한 방식이 다른데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생활 독소 줄이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흡연은 멜라닌 세포를 공격해 흰머리 진행을 2배 이상 빠르게 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흰머리가 훨씬 빨리 늘어나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두피로 가는 혈액을 막거든요. 금연 초기에는 피로감이 올 수 있지만 모발 건강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금연을 결심하고 집안 담배 흔적을 모두 정리하세요. 금연 중이신 분 계신가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두피 건강뿐 아니라 전체 건강을 위해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8잔 정도는 드세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순환이 안 됩니다. 두피까지 영양을 실어 나르는 게 혈액인데 혈액이 끈적하면 잘 안 가는 거죠. 커피나 차 말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온몸을 망가뜨리는데 당연히 두피도 영향을 받아요. 심호흡,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세포가 회복됩니다. 멜라닌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합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성장 호르몬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많이 나오거든요.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두피까지 혈액이 잘 가게 되는 거죠.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가볍게 걷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모든 실천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팩, 검은깨팩, 민간요법에 기대를 걸지만 이런 방법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흰머리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두피를 자극하고 멜라닌 세포를 더 깊게 잠들게 만들죠.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멜라닌 세포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완전히 죽은 세포는 살릴 수 없지만 잠들어 있는 세포는 깨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잘못된 상식으로는 검은 음식만 먹으면 머리가 검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고 올바른 관리는 비타민, B12, 구리, 단백질 같은 기초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색깔이 아니라 성분을 봐야 해요. 검은 깨도 좋고 검은 콩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란, 생선, 고기, 조개류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드셔야 멜라닌 세포가 일할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두피가 약해지고 흰머리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제대로 관리하면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의 색이 점차 진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검은색으로 돌아오진 않더라도 회백색에서 짙은 회색 정도로만 바뀌어도 훨씬 젊어 보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아침에 계란 2개와 비타민 B12 보충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멜라닌의 기본 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계란은 삶아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영양소 파괴가 적거든요. 비타민 B12는 약국에서 영양제로 파니까 하나 사서 매일 드세요. 특히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B12가 부족하기 쉬우니까 꼭 보충하셔야 합니다. 한 달만 드셔도 피로감이 확 줄어들고 머리카락도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생강팩이나 검은 깨팩하고 계셨다면 오늘 당장 멈추세요. 두피에 아무것도 바르지 마시고 그냥 깨끗하게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샴푸도 순한 걸로 쓰시고 너무 자주 감지 마세요.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흰머리 뽑는 습관도 바로 고치세요. 보이면 가위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염색도 6주 이상 간격을 두시고요. 급하게 염색하지 마시고 두피가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두피 마사지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TV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손가락으로 두피 전체를 골고루 눌러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영양소들이 몸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흰머리뿐 아니라 노화 전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멜라닌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잠들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깨울 수 있는지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탈모와 흰머리의 관계, 두피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직접 실천해 보신 변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두피로 자신감 넘치는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